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번 주는 우리가 겨울이 되고 이러면은 겨울에 눈부라치고 추울 때 따끈따끈한 방 안에서 홍시 있죠? 얼은 홍시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이 감은 우리가 감을 딸 때 꼭 그 가지를 따면서 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감은 새로 난 가지에서밖에 감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줘야 다음에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감을 딸 때 감만 톡 따면 그 얄미운 거야. 그 가지를 따주면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 감이 우리가 왜 감이라고 했을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감을 먹으면 맛있죠? 그 한문으로 그거를 맛있다고 할 때 달감자를 써요. 그죠? 이게 달감자예요. 맛있으니까. 그래서 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먹는 감이 얼마나 맛있걸래. 예. 맛있기 때문에 감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감을 보면 또 재밌는 게 감 껍질도 이렇게 불그스레하죠. 그죠? 씨도 어때요? 불그스레하죠. 그래서 씨와 열매가, 그러니까 그 감과 속에 있는 씨가 똑같아요. 색깔이. 그래서 적실과라고 돼. 이게 불굴적자예요. 그 다음 열매실자. 그래서 붉은 그 껍질과 그 씨가 붉은색의 과일이다. 그래서 적실과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감을 먹을 때 겨울에 얼려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죠. 그래서 그거를 얼려서 먹는데 참 너무나 맛있어서 꿀과 같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한문으로 이게 꿀밀자예요. 이게 얼릴동자. 그러니까 동밀. 꿀을 얼려서 먹는 것과 같이 맛있다. 그래서 감을 꿀과 같이 맛있는 거, 얼려서 먹는 꿀과 같이 맛있는 거, 이렇게 해서 동밀이라고도 해요. 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옛날에 이제 연유라고 있어요. 연유. 그래서 주머니 연유라고 해서 이제 우유에서 이렇게 발효시킨 게 있는데 그 연유가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맛있다 해서 이제 척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이 오객이라고 돼 있는데, 금이는 노란색 옷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오객은 침의 침, 오객. 우리 구소록자, 치맥자거든. 그래서 침인데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나오는 침을 오객이라고 그래요. 또 아니면 참선할 때도 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마음을 수양할 때 혀 밑에서 맑은 침이 나오는데 그때 오객이래요. 그래서 이 감이 색깔이 어때? 노란하죠? 노란색 감. 그 노란색 감에 옷을 입은 것 같은 건데 맛있는 액체 오객보다도 맛있다. 그래서 금이 오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왜 그럴까요? 감이 그만큼 맛있다라는 거를 표현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명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감에 대한 형상을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나무 보면은 가끔 보면 감 꼭대기 있는 감 따요, 안 따요? 왜 안 딸까요? 까치. 그참 좋은 말로 하면 까치밭이고 옛날 사람들은 감나무 가지가 잘 부러져요. 그래서 높은 있는 감 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은 팔다리 부러지면 참 고생이죠. 그러니까 까치밥주라고 일부러 따지 말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감나무에는 새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나무에는 새가 집을 안 져요. 왜냐면은 이 새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잘못하면 감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줄 알으니까 집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생활의 지혜다. 그래서 감나무 올라가서 애들이 논다 하면 그거 혼내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올라가도 언제 부러질지 모르니까. 그건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참 옛날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감이 참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옛날 속담에 보면 뭐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게 꽃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맛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록을 보면은 뭐 예전 기록 보면 뭐 함양이나 진양, 온양 또 뭐
영남이나 호남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감 종류가 무지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시, 고중시, 뭐 무슨 시, 시가 감시자거든요. 그래서 품종이 지금보다도 무지개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 기록을 보면은 참 그 우리가 유일하게 그 맛있게 먹었던 과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가끔 감을 이제 육종을 해서 씨 없는 감도 있죠. 근데 옛날 감은 다 씨가 있었어요. 씨가 되게 몇 개가 있을까요? 6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옛날에 육방관속,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관료들 육방관속이 있어서, 그래서, 이 감은 씨가 6개듯이 관료가 6명이 있듯이 이거를 감을 먹으면 이게 관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그래서 귀하게 여겼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상, 제사 지낸다 차례상 꼭 감을 올리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어떤 사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육방관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감을 참 보면 재밌는 게요. 예전에 보면 감나무를 칭송하는 말들이 많았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 감나무는 무지개 오래 살아요. 그 뭐 1, 2년 사는 게 아니라 뭐 몇십 년 이상 오래 살고, 그리고 감나무는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참 시원해요. 그죠? 그 두 가지지. 또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감나무에는 새가 집을 짓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감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새가 와서 새똥 싸면 어때요? 그 새똥 맞아서 기분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쉴 만한 곳이에요. 그 새집이 있다는 데는 언제 이게 그 새똥 폭탄이 내려올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쉬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나무에는 벌레가 없어요. 감나무 벌레 있는 거 봤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나무에 가을에 되면은 서리가 맞으면 감잎이 옅어요. 정말 그 단풍이 되면 정말 멋있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풍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감에는 맛있는 그 감이 열리니까 또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이 감잎이 되게 커요. 그래서 옛날 풍류를 즐길 때 이 감잎에다가 씨를 한 수 딱 써서 애인한테 준다든지 이랬다. 참 풍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감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해석을 하고 군자나 아니면 정말 그 귀족과 같은 이런 식으로 귀한 걸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감나무는 오상이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 오상이 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감잎에는 뭐라고 했었어? 감잎이 크니까 글씨를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글씨를 쓰니까 문이 있어요. 또 이 감나무 줄기는 잘 부러집니다만 감나무 재질 자체는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예전에 화살촉으로도 썼어요. 화살촉이 단단해야지. 화살촉이 약하면은 화살 맞아도 이게 그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단단한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화살촉을 만드니까 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무가 있어요. 무는 이제 무술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감은 과일인데 겉과 속이 색깔이 똑같죠. 어떤 거는 겉과 속이 색깔이 틀린 것들이 있어. 수박 같은 것도요. 겉과 속이 색깔이 틀리죠. 그런데 감은 겉과 속이 색깔이 똑같아요. 그거를 우리는 말해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그죠? 그걸 충이라고 그래, 충. 우리가 충성스럽다 할 때는 평상시나 위급할 때나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게 충이에요. 사람이 평상시는 잘하다가 위급할 때 변신하는 사람은 그 충심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간신배들이 충성을 더 외쳐요. 평상시에는 간신배일수록 오히려 더 충성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위급할 때 간신배는 후딱 변신을 하죠. 근데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평상시에는 묵묵히 있다가 위급할 때에도 마음이 변치 않는 게 충이에요. 그러니까 감에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이 감을 먹는데 우리 노인네들이 참 잘 먹는데 이유는 뭐예요? 이거 씹어 먹지 않고 그냥 삼켜 먹어도 돼요. 참 부드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효심이 있어요.
늙은 부모를 공양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나뭇잎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도 과일이 떨어지나요? 이 감은 나뭇잎이 다 떨어져도 감은 매달려 있어요. 그죠? 절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 무, 충, 효, 절 이 5가지 오상인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건 감나무를 안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보면 얻는 게 나와요. 꼭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노부모가 그 병구에 시달려서 힘들어하시는데 감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 어떻게 산속에 헤매다가 감을 구해서 드렸더니 병이 낫더라. 이런 전설의 고향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꼭 감 이야기가 꼭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이 드시면 감을 먹으면 많이 좋아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은 성질이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차갑죠. 아이, 감 대표 먹는 사람 봤어요? 우리 감 먹을 때 시원하게 먹지. 감 먹고 아유 덥다 하는 사람 봤어요? 감은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감은 기운이 이렇게 수렴이 돼요. 이게 좀 발산하는 게 아니라 기운이 쭉 수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질설사에 걸렸다. 설사 쫙쫙을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감 먹는 사람 있죠. 감을 먹으면 대변이 굳어진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질설사 걸려서 설사가 쫙쫙 푸는 거예요. 대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풀어지는 거를 뭔가 수렴, 빨아들여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변이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독, 술 많이 먹으면 주독이 걸려요. 우리 주독이 있다 그러잖아요. 술독이 걸리는데 이 주독이 있을 때 주독을 풀어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사람들이 그 술을 먹을 때 술 먹은 날 감을 이렇게 시원한 감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술이 깨요. 그럼 왜 그럴까요? 술을 먹으면은 자, 술 먹으면 기운이 솟아날까요? 아니면 기운이 내려갈까요? 아, 술 먹으면 우리 술 취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술 취해 이러지. 올라가죠. 올라가지. 아, 술 먹어서 나 술 취해 이런 사람 봤어요? 그거 없어. 술이 자, 뭔가 기운이 솟구쳤는데 그때 시원한 감을 먹는다 생각해요. 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질이 차갑고 수렴한다 그랬지. 술 먹고 발산하는 거를 자꾸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감이. 그러니까 주독이 풀리고 술이 덜 취하겠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술 먹은 날 먹으면 괜찮은데 술 먹고 난 다음 날 감을 먹으면 속을 버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술 먹은 날은 열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 먹고 난 다음 날은 어때요? 오히려 배가 차가워지고 그 전날 열을 다 뿜어냈으니 속이 돼 냉해지니까 술 많이 먹으면 어때? 배가 냉해진다 그러죠? 그리고 다음날 어떤 사람은 설사를 쫙쫙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배가 차가워지고 속이 냉해질 때 감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도 차가운데 더 차가운 걸 먹으면 오히려 더 탈이 나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술 먹은 날은 감을 주고 술 먹은 날 다음 날은 감을 안 줘요. 그게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님 접대할 때 시원한 감이 있을 때 그 상대방 미우면 언제 줘야겠어요? 다음 날 줘. 그리고 이쁘면 어떻게 해야 돼? 술 먹은 날 이렇게 주면은 주독이 풀리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생활의 지혜다. 그리고 이제 그 감은 보면은 그 재밌는 게 감을 우리가 우려서 먹죠. 우려서 먹는데 감은 우릴 또 어떻게 해요? 물에다 이렇게 담궈서도 이게 아루목에다 항아리다 넣고 그 이불도 둘러싸고 이렇게 해서 하죠. 그랬는데 그 감에다가 그 술 있죠, 술, 알코올, 술을 좀 뿌려주면 감이 익어요. 이제 그런 예? 그렇죠. 떫은 감이 익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린다고 그러죠, 우리 흔히. 그것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사과 있죠, 사과. 이 사과 중에도 조생종 사과. 이 사과가 조생종 사과가 있고 만생종 사과가 있어요. 조생종은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옥이나 국강이나 이런 거 조생종 사과고 만생종 사과는 골든 딜리셔스나 부사나 후지 이런 것이 만생종 사과예요. 그런데 조생종 사과에는 사과에서는 에틸렌 호르몬이 나요. 에틸렌.
사과 자체에. 그래서 사과하고 조생종 사과하고 감하고 비닐봉다를 같이 묶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냉장고 야채실이 있죠? 거기다 같이 넣어요. 이제 봉다에 싸서 그러면은 감 떫은 감이 우려져요. 그것도 생활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적으로 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활의 지혜라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 그래서 이제 이 감 이야기는 참 할 얘기는 많은데 이게 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잠깐 정리를 하면은 자, 감은 따뜻해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리고 감은 발산을 할까요, 아니면 수렴이 될까요?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사상체질 보면은 태양인한테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 태양인들은 기운이 너무 솟구쳐서 탈인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급하고 뭔가 손짓발짓 잘하고 욱하는 성격이 이런 사람들한테 감을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을 한 성격이 우락우락 하겠죠. 그럴 때 감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열나는 걸 주는 게 좋을까요? 감을 먹으면은 시원해서 마음이 차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 무, 충, 효, 절, 오상이 다 있는 이런 좋은 감을 먹으면은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풀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활의 지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감은 시원하고 수렴하는 기운이 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태양인들한테 좋다. 하지만 몸이 너무 차가운 사람한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차가운데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오히려 탈락이 쉽겠죠.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